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동형모의고사 법 4회차 그리고 5회차, 6회차 따르기 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죠? 자, 1번 문제부터 보시죠. 소방용수시설 설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뭐 너무 기본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648 맨홀 뚜껑 치름, 그죠? 그리고 급수탑의 구경은 100mm 맞습니까? 높이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 낙차를 우리가 몇 메타? 여기 얘기했을 때 4.5m 이하로 하고, 그죠? 흡수 부분의 수심은 0.5m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뭐 답을 찾아보시면 1번으로 이건 쉽게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상호 응원 협정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2번 문제에서요. 그럼 여기 가보셨을 때 이제 1번. 본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거절하면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응원을 요청한 쪽에 본서 지휘에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상호 응원 협정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응원 협정이라는 걸 맺어놓는다 그랬죠. 누구끼리요? 시도지사끼리. 그래서 어떤 활동들이 들어가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다 보셔야 돼요. 이런 거 뭐 당연히 보셨겠지만, 그리고 상호응원협정에서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소방관들이 일하는 거, 그죠? 예경진 구구, 그러니까 예방 빠지고 경계 진압 구조 구급, 그리고 조사까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하게 되어 있고, 소요경비 부담에 대한 것도 지금 가보면 출동대원의 수당, 식사, 의복의 수선, 소방장비 및 기구의 구입과 연료의 사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정비예요. 정비. 아셨죠? 그리고 연료의 사용이 아니고 이게 이제 보급입니다. 보급. 이런 것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자세한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이 3가지가 있고요. 소요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씩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2개 일부러 넣어 놓은 거예요. 자세한 내용.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4번. 조금 고르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상황실 실장 업무를 물어봤습니다. 3번에서요. 그죠? 거기 가보면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뭐 1번 지원 요청, 그죠?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2번 가보면 재난 상황 발생의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현황의 파악 및 재난 상황의 전파 및 보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 신고 접수 및 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갔을 때 이 출동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딱 접수까지만. 그리고 접수된 재난 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 수습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해설에다가 제가 종합상황실장의 실장 업무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체험관 설립 운영에 관한 기준,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규칙 별표에 가보면 좀 약간 숨어있는 내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별표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호부터 5호까지 넣어놨어요. 시행규칙 별표 1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내가 체험관을 설립할 때 여기에 이제 체험실 안에 교수가 몇 명이고 조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2회독 할 때 보통 알려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살짝 체크하시라고. 이게 이제 몇 명이냐면 30명이에요. 30명.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건. 두 번째, 교수 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소방체험관 이용자에게 주의사항과 안전관리 협조사항 알려야죠. 시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 기술, 교육,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입니다. 이게 24시간이 아니고요. 네.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시도지사. 그죠? 왜냐면 체험관은 제가 다 시도지사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교육 인력 자격 기준이라던가 또는 관리 인력 배치 기준, 체험교육 운영 기준이라는 기준이 그 별표 1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 법규 문제가 워낙 범위가 넓게 나오다 보니까 한 번쯤은 문제로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5번 화재조사법상 화재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그랬어요. 그래서 뭐 피난시설 등의 설치 관리, 그죠? 지금 쭉 갔을 때 뭐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 화재 발생 건축물과 구조물, 화재 유형별, 화재 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뭐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사항,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피난시설이 아니고 우리는 소방이잖아요. 그죠? 네.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시설. 그래서 화재조사법 제5조 2항에 가보면
이 화재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화재조사법 항목은. 그래서 화재조사를 할 때 원인에 관한 거라던가 또는 인명재산 피해라던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원인조사, 피해조사가 있었던 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대응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까지 보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6번 보겠습니다. 네. 설계업 등록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전문은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의 주된 인력으로는 기술사. 그리고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기계 분야에서 연면적 3만, 공장 1만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 재현, 제외, 기계.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전기에 이런 말이 없죠. 전기엔 재현, 제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등록 기준과 영업 범위는 여러분들이 제가 해설에 넣어놓은 거 위주로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변경신고입니다. 공사업법상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설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을 한다. 그리고 변경신고한다. 그죠? 자, 여기 서류가 나와 있는데 대표자가 변경되면 증과 수첩,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지,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는데 기술인력이 변경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증 필요 없다 그랬죠. 그리고 수첩이나 기술인력 증빙서류만 있으면 되더라. 요건 예전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4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8번 공사업법상 착공신고입니다. 옥내수화전 지금 옳은 거 찾으래요. 기억번에 가보면 옥내 호실일 포함 신설 들어가 있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여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속보가 왜 들어가요? 그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얘기했을 때 이제 전기 쪽에 갔을 때 탐, 경, 방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콘 들어가 있죠. 요런 애들을 우리가 뭐 할 때? 신설할 때.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타설비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건 다 제외입니다.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하시고 연결살수 설비도 마찬가지 뭐 살수, 송수, 비콘, 전용회로, 연방 살수구역 증설, 그죠? 옥내 옥외수화전 증설 요런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요거 구분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워낙 많이 봤던 문제라 이런 문제는 충분히 다 해결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기억, 디귿, 리을이 옳게 짝지어진 걸로 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9번. 감리업자가 공사를 감리할 때 공사나 설계도서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았다. 결국 지금 기준이나 법에 맞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그죠?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관계인에게 알려야죠, 당연히. 본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쓰는, 그죠? 고용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알려줘야죠. 공사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지? 공사업자에게 공사 시정보완 요구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정보완을 안 한대요. 그러면 내 멋대로 야 공사하지 마 라고 못해요.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말을 안 들을 땐 본서한테 얘기해야지. 본서한테. 그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공사하지 말아라. 강제로 중지는 못 시킨다라는 거. 자, 그리고 10번입니다. 10번. 도급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사업법상 도급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사 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 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계약이에요. 2번 가보십시오. 공사 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히고 서로 간의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도급할 때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고 하수구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는 당연히 알려줘야죠, 이것도. 맞잖아요, 여러분들. 하도급 계약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여러분들 발주자에게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주자가 돈을 주는 사람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강요하면 안 되겠죠, 그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 구입처 지정,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갑질하지 말래요, 그죠? 자, 11번.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거, 뭐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제가 일을 못하게 됐을 때 휴업, 폐업, 취소, 정지 30일 이상 공사만 해당합니다. 이거 설계나 감리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 얘는 아니야, 여러분들. 경고는 괜찮아요. 네, 경고는 괜찮습니다. 네. 다음, 자, 지정수량 문제입니다. 이류 위험물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황적유 대기죠.
철금마 500이죠. 요게 잘못됐네. 인곡 1000 맞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13번. 자, 위험물법에서 우리가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국가 책무. 국가의 책무 중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그 수립 및 시행해야 되는 시책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 3조의 2 위험물법 3조의 2에 보면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그 시책 수립을 했을 때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 이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갔을 때 2번에 가보면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치는 따로 없어요. 그냥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나머지 위험물의 유통 실태 분석이라던가 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이라던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이라던가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제가 문제로 한번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됐죠? 이거 잘 보시고요. 다음 14번입니다. 탱크 안전 성능 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 구조, 설비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 또는 그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 공사를 할 때 완공 검사를 받기 전에 그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받아야 된다. 안전 성능 검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자, 2번 가보시면 시도지사는 허가를 받은 자가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나 안전원으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미리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의 탱크 안전 성능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면제할 수 있는 시험이 얘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도지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안전 성능 시험자나 안전원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였어요? 기술원이죠. 기술원. 그러니까 이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조항 자체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 정도는. 그리고 제가 이거 종류는 꼭 암기하시라 그랬죠. 안전 성능 검사 종류. 기초지반, 충수수압, 용접부, 안반 탱크. 그 중에 면제할 수 있는 게 얘인데 얘를 면제받으려면 기술원이나 또는 안전성능 시험자에게 미리 뭐를 받아야 된다? 안전성능 검사를 받고 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 그지? 기술원으로부터 충수수압 검사에 대한 안전성능 시험을 받고, 그죠? 지하에 매설할 땐 매설하기 전.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 확인증이라는 걸 꼭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맞죠? 네. 자, 그리고 15번. 위치구조 설비 기준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환기설비. 환기설비는 150마다. 그죠? 극기구 크기는 800cm죠. 800cm. 뭐 요거는 기출에 여러 번 나왔던 문제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6번. 시행령 별표에서 특정 소방대상물 용도로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자, 하수나 고물상 폐기, 재활용, 폐기 이런 것들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입니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이게 방송 촬영 시설이 아니고 왠지 촬영 시설일 것 같기도 한데 얘가 통신 시설이고요. 얘가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 관광유계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제대로 들어가 있죠. 자, 다음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첨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벽, 마감재료, 방화시설 자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이제 이견을 내가 첨부할 수 있거든요. 소방본서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첨언을 하는 거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보완이 필요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근데 개고부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어요. 자, 이것도 신출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소방관에 대한 내용, 진입창.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 이것도 계구부에 붙이거든요. 여기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계구부니까 물건이나 이런 거 적재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스티커 모양 이렇게 붙여놨죠. 요즘은 계구부 가면 이거 붙어있는 데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면 피난시설 방화구역,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 마감재료 맞습니까? 그리고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검토자료나 또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우리가 건축허가 동의를 할 때 같이 넘겨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3번이 잘못됐고요. 자, 무창층 기준입니다. 예전에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바닥 면적 몇 분의 몇? 30분의 1. 그죠? 지름 몇 센치? 여기 몇 센치야, 여러분들? 50. 맞습니까? 원이 통과할 수 있는 걸로 할 것. 그리고 높이 1.2m 이내일 것. 장애물 없을 것.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정답 2번. 네, 어렵지 않게 이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소화설비 설치 기준입니다. 19번.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찾아보십시오. 제가 대부분 보라고 했던 조금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넣어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네. 연면적 3,000옥내, 근생바, 간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근생바 1000 들어가 있고 차고 주차용 건축물 주차시설 연면적 800 제대로 들어가 있죠. 얘가 왜 틀렸을까요? 5,000은 맞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연면적입니다. 근데 아직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바닥을 연면적으로 바꿔놓고 연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제가 문제를 만들 때 혹시나 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가 낸 거예요.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고 어차피 제가 해설에다가 스프링클러 설비 우리 시행령 별표 기준은 꼭 암기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하시고 자, 다음 면제 기준이네요. 그죠?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자동 소화 장치는 물본무 등 스프링클러 설비는 차고 주차장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가 보면 봐봐 여러분들 자동 소화 장치는 물본무 등 맞나요? 스프링클러는 자동 소화 장치나 물본무 등 요게 이제 서로 면제가 가능하다 그랬죠. 서로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3번에 가보면 이런 거 자탐으로 면제되죠. 비경이나 단경. 자, 비조는요. 요게 등으로 면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피난구 유도등 지금 객석 유도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객석 유도등은 이거는 딱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뭐 영화 상영관이나 맞습니까? 이런 데 이제 설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피난구 유도등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비상조명등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복도나 통로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로유도등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통로유도등. 아셨죠? 그러니까 비상조명등은요. 대부분 설치를 안 하는 게 뭐냐면 통로유도등이 대부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기본 건물에. 여기 정답 4번이죠. 객석유도등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다음 화재 안전조사 항목. 이게 좀 많아요. 이게 한 15가지 정도 될 겁니다. 거기 보시면. 해설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밑줄 친 내용들 있죠. 화재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피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거라던가 자동차 전용 구역에 대한 거라던가 임시 소방시설 또는 당연히 소방시설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자체 점검에 대한 사항이라던가 맞습니까? 그 외에 뭐 소방훈련 교육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적법 여부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너네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감리원 배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죠? 또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 방염 제대로 했는지 맞습니까? 네. 그리고 뭐 안전관리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막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이거를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건 5개고요 22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10년이죠. 왜냐하면 너무 쉬운 문제니까 소화기에 대한 거.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세부 기준만 외우고 있는데 불사용하는 설비 큰 기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일러 있죠, 난로 있죠, 맞습니까? 거기 가보면 뭐 또 화덕 이런 거 있죠, 노 또는 화덕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전열기구가 있었나요? 따로 없었죠. 용접용단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도 크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고요. 자, 그리고 화재예방법상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대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이 건물에는 안전관리자가 누가 선임되어 있고 그죠? 이 선임 대상물의 명칭은 뭐고 이 사람의 이름은 뭐고 연락처는 뭐고 붙여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게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했을 때 명칭 등급 성명 및 선임일자 주소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근무 위치
그죠? 주소는 따로 없습니다. 연락처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혹시 이제 소방에 관련돼서 잘못된 게 있으면 통화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하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도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 관리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 권한별 관계인은 원래는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을 해야죠. 그죠? 관리 권한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복지가, 그죠? 도서전,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복지가, 도서전. 근데 지하층을 이게 제외였죠, 제외. 그죠? 그리고 여기가 권한 조정에서 안전관리자 선임할 수 있어야 되고,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게 이제 4회차 문제입니다. 4회차 문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회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회차 문제. 다음. 자,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계획이라는 건 이제 기본법에 나오는 계획이죠. 그죠? 그래서 1번에 가보면 소방청장은 화재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하기 위해 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업무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3번, 청장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회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청장은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 요청할 수 있고요. 자, 4번 가보십시오. 종합계획에는 소방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술 방향, 그죠? 기본 방향, 그리고 소방 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소방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그리고 소방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성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것도 구비예요, 구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냈냐면 맨날 우리 5년, 그죠? 그리고 1년, 매년, 세부 시행계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행계획, 세부 시행계획이라던가 또는 이제 종합계획, 요것만 봤잖아요. 맞잖아. 그리고 날짜, 10월 말, 12월 말 요것만 봤는데 종합계획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종합계획 포함사항은 한 번씩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모르니까. 2번. 자, 요거 뭐에 대해 동원이네요. 그죠? 시도지사에게 동원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청장이죠. 자, 3번. 본서만 할 수 있는 내용은 얘가 뭡니까? 얘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사람 청본서죠. 그죠? 두 번째, 소방대상물에 여기 갔을 때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이게 초동 조치에 대한 건데 이게 처음에 누가 하는 거냐면 그 건물의 관계인. 그죠? 세 번째, 자,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걸 본서가 하죠. 그죠? 자, 이건 뭐예요? 종사명령이죠. 종사명령. 자, 종사명령 누가 합니까? 본서대가 하죠. 본서대. 그러니까 이거 기본법에서 누가 할 수 있는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종사명령이죠. 읽어봤을 때. 이건 본서대. 자, 본서만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더라. 됐나요? 오케이. 자, 네 번째. 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을 옳게 구분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갔을 때 1, 기억번. 요거 안전이네요. 그죠? 이게 지원이네요. 맞습니까? 자, 북락. 안전이네요. 조명 공급. 비상전원 조명 공급. 안전이네요. 그죠? 요거 지원이네요. 요 조치 지원이네요. 그죠? 그럼 지금 완벽하게 나눈 거 찾아라 라고 했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요 소방안전활동과 우리가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은 확실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다음 5번째, 벌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1번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면 100 이하의 벌금. 100 이하의 벌금. 2번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에 5천. 얼마라고? 5년에 5천.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기출, 생활안전활동 방해한 사람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요건 뭐예요? 신고 안 한 사람. 요게 어떻게 보면 500짜리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과태료. 원래 예전에는 이제 장난 전화만 있었는데 요게 하나가 들어왔죠. 500 과태료로.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하나 제가 냈고요. 자, 공사업법상 시설협회에 대한 설명. 시설협회는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협회라고 얘기하는 것. 근데 쭉 갔을 때 이제 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면서 설립을 하고, 그죠? 설립이죠, 설립. 설립을 하고, 협회의 설립 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해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시설업자가 협회를 설립하고요. 협회는 뭘로 한다? 법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문제로라도 한번 그냥 보시라고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다음 7번. 공사업법상 자본금 기술인력 보유 현황, 공사 등 수행사항, 행정처분사항 등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제공하기 위해 시설업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청장이죠, 청장. 맞나요? 그래서 청장이 구축 및 운영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8번째. 감리원 배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자, 1번 보죠. 1번. 감리업자는 감리를 위해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에 자기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죠. 그죠? 현장에 배치해야 된다. 그럼 감리업자는 배치를 했을 때요. 본서에게 신고가 아니고 통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 이상인 경우, 자, 20만을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20만 제곱미터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만이 아니고 10만마다. 그지? 그리고 네 번째가 보면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할 때는 완공검사 정명서를 받을 때까지 감리원을 배치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갔을 때 포함이죠. 전선관 매립도 포함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얘는 배치 통보에 대한 내용 조금 잘 보시라고. 여기 통보야, 여러분. 통보.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제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처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요거 한다 그랬죠. 지정신고. 이때가 신고고. 지정신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밑에 9번. 성능이주 설계를 했을 때 기술인력 작용. 기준. 제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그죠? 무조건 기술사 2명. 이어서 저희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공검사에 위한 현장 확인 대상. 그죠? 범위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워낙 많이 풀어봤던 문제긴 하지만 기억 가보시면, 그죠? 지금 여기 갔을 때 문종은, 판노수, 숙창, 그죠? 요거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요거 조심하십시오. 지하 상가입니다. 지하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중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등등 들어가 있고요. 등등. 근데 여기 호실을 제외 잘 보시고 1만에 11층 다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만에 11층인데 아파트 제외. 그리고 이거 지상 노출. 맞습니까? 네, 뭐 숫자는 다 외우셨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연습을 했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답 2번이죠. 그죠?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청문입니다. 청문. 청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갔을 때 일단 시본서가 한다라고 법에 가보면 되어 있고요. 청문 29조에 가보면 제조소 등 설치 허가의 취소나 탱크 시험자 등록 취소 딱 2개 들어가 있어요. 취소 사항이 2개가 답니다. 청문이 여기는. 아셨습니까? 네. 근데 4번에 가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록 취소는 따로 있지 않더라.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번. 시도지사가 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지금 쭉 가보면 뭐 설치허가라던가 지위승계신고라던가 지정수량 배수신고 이걸 원래 다 시도지사한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도지사가 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서장한테 이걸 위임을 하는데 보십시오. 안전성능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안전성능검사. 그래서 거기 밑에 가보면 제 해설에 탱크 안전성능검사 중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 위험물 그리고 안반탱크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디다 한다? 기술원에 합니다. 여기 플러스 안반탱크. 근데 그 외에 안전성능검사는 좀 특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성능검사는 누구한테 위탁하냐면 서장한테 그냥 위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임사항이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이제 위임을 하는지 본인의 업무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법에 가보면. 자, 그리고 제조소 등을 원래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의? 시도지사에. 근데 그거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했대요. 그럼 제가 얼마나 그랬죠? 5년에 1억. 5년에 얼마? 1억.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14번 5개 저장 탱크 외부 구조 설비. 그러니까 5개 저장 탱크는 제가 봤을 때 나올 만한 게 이런 외부 구조 설비라던가 또는 방유제 설치 기준 정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쭉 보시면 1번 용접부는 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방사선 투과 시험, 진공 시험, 비파괴 시험에 있어서 시험 기준에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되고 5개 저장 탱크는 폭발 등에 의해 탱크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가스나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고 주입구에는 호스 또는 주입건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했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곳으로 설치하고 주입관에는 폭발 방지를 위한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지 않아도 해야죠. 뚜껑을 설치해야죠.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녹을 방지 위한 도보장을 해야 되고 탱크 재질 부식 우려가 없는 경우엔 강판인 경우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5개 탱크 저장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는 전 탱크 저장소 기준 중에 꼭 별표 기준을 꼭 정리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게 이 간이 탱크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예전에 나오고 저는 꼭 보셔라. 그러니까 제가 봐야 될 것들 봤으면 좋겠는 것만 딱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항상 옥 외에 설치하고 개수는 3개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품질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설치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간이저장 탱크는 또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지면이나 가설대에 고정을 하래요. 그리고 5개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 주비에 0.1m 이상의 공지를 돌아. 이게 공지 1m 이상의 공지를 꼭 돌아. 근데 전용실 안에 둘 때는 전용실과 탱크 벽 사이의 거리를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해라 라고 나와 있고 용량은 600.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정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2번이죠. 2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번 화재조사법에서 관계인 등 제가 이거 꼭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여기 이제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관계인 등이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일단 관계인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발견자, 신고자, 목격자, 소화활동이나 인명구조활동 한 사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도 대피활동 한 사람도 다 포함이에요. 제외라고 돼 있죠. 잘못된 거죠. 목격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이거 1번입니다. 1번. 네. 진짜 여러분들 관계인 등은 꼭 암기하십시오. 이거 고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예방시설법 용어의 정의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용어의 정의 문제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화재 안전 성능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보세요.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재료, 공간,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 성능이라 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이게 성능 기준입니다. 성능 기준. 성능 기준. 정답이 2번. 이게 용어의 정의에 다 나와 있어요. 용어의 정의에.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번. 문집에 해당하는 시설을 옳게 짝지은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2번은 무슨 시설입니까? 이거 의료죠. 누가 봐도. 그죠? 이거는요. 노인 관련 시설. 즉 노유자. 얘는요. 청소년, 유스 호스텔. 그죠? 그럼 청소년이나 유스 호스텔. 여기 다 뭐예요? 수련시설. 1번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19번. 뭐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딱 하나 잘못 들어가 있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맨날 숫자만 보지 마시고 이런 뒤에 있는 내용도 좀 읽어보십시오. 아시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뭐 차주의 지무바 1501 제대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번. 자탐 설비 벌적 설치 대상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층수 6층. 이 새로 들어간 거죠. 새로 들어간 거. 이것도 새로 들어간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자탐을 설치해야 되는 애들. 꼭 보십시오. 자탐은. 자, 그리고 근위숙 위장복. 근위 위장복. 근위숙 위장복 말고 숙은 이쪽으로 빠졌으니까 근의 위장복. 여기가 몇이라 그랬어요? 연면적 600. 잘못됐죠. 그죠?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하부 전통시장. 그래서 밑에 가보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라고 넣어놨어요. 그리고 터널 1000m 꼭 보시고요. 자탐은 터널 1000m 꼭 보시고 21번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범위로 옳게 설명된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보기 1번에 가보면 위험도가 낮은 석불 여기는 옥외 연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2번 가보십시오. 적용하기 어려운 정수, 목어. 그죠? 자, 이런 데는 스프링클러나 상수도,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자탐이었죠. 3번, 자, 특수용도입니다. 특수용도. 송살 제대로 들어가 있고. 자, 자체 소방대. 여기가 옥내가 아니고, 옥외가 아니고 옥내죠. 옥내. 그죠? 이거는 완벽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례 기준에서. 됐고요. 자, 22번. 자, 방염물품에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을 처리해야 하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카펫 벽지류 중에 2mm 미만 종이벽지 잘 보라 그랬죠. 그죠? 제외. 전시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 오케이. 안막 무대막, 스크린과 가상 체험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스크린 너무 쉽다. 그지? 포함이죠. 포함. 그리고 이거 잘 보십시오. 모든 소파 의자 아니라 그랬죠. 섬유류나 합성수지류로 제작된. 근데 이게 또 어디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단란, 유흥, 노래방 이런데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예방조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을 전체적으로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한 번 더 정리하시라고. 이 조항 자체를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을 1번 보십시오. 관계인은 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하면 안 되죠. 그죠? 풍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하면 안 되죠. 용접, 용당, 불꽃 발생시키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관계인만이 아니고 법에 가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지켜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물건 제거, 이격, 적재 금지, 통행,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물건의 주인이 없으면 뭐 게시판, 그죠? 그리고 7일, 뭐 14일 동안 게시판 공고, 7일 동안 추가 보관, 마지막인 매각 폐기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런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장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여기가 요 장소, 요 장소. 가스나 화약 이런 거 있는 장소, 그죠? 그리고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14일과 7일. 이거 제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다 보십시오. 24번 2급 대상, 그죠?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기준을 보기에서 옳게 짝지은 것은 2급만 고르면 돼요. 여기 갔을 때 2급이죠? 옥내, SP, 물분무 등 간이 SP가 왜 들어가요? 그죠? 간이 SP가 왜 들어갑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또 호스릴도 제외죠. 호스릴도 제외입니다. 2급에 가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니은번에 가보면 목조 건축물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단서가 붙어요. 뭐로 지정된? 보물로 지정된.
그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고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정도는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업무 대행. 이게 새로 들어간 법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업무 대행에 대한 자세한 게 조항, 법조항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이게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또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행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거. 1번, 안전관리 대상물 중 연면적 등의 일정 규모 미만인 큰 곳에 못해요. 이런 것들 이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이상 아닙니다. 미만, 조그만 곳밖에 못해요. 그래서 관리업자에게 업무 대행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 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 업무 외의 안전관리 업무는 직접 수행을 하고, 대행 인력의 배치 기준, 자격 방법 등 행안 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지켜야 하고, 3번에 갔을 때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급, 3급, 그죠? 대상물이 업무 대행 대상에 해당을 하죠. 근데 여기 갔을 때 1급 중에 15,000 이상인 거라던가 아파트는 제외. 네 번째, 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업무는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관리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점검이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이 점검이 아니고 관리. 이 사람들 관리밖에 못해야 하셨죠? 이런 점검이나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딱 업무가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라고 해서 관리 정도로 들어가 있더라. 네, 문제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조항은, 대행 업무 조항은. 자, 그리고 이제 6회차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소민터 업무로 옳게 고른 것은, 네, 뭐 이미 기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민터 업무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읽어보십시오. 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민원 처리, 지리외 신지 및 해설서 발간,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현장 확인 및 처리, 그죠? 2번. 네, 넘어가겠습니다. 소방의 날 며칠입니까? 11월 9일. 야, 소방 공무원이 되려면 최소한 요건 알아야죠. 그죠? 1월 19일 아니고요. 11월 9일이다. 3번. 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맨홀 648. 네, 1번에 가보면 1번 봐봐요, 여러분들.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법에 잘 가보십시오. 얘는 제외. 그러니까 이게 숫자만 보면 안 되고 요 뒤에도 잘 보시라는 거, 내 말은.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5cm 흰노불파, 그죠? 그리고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거 달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에 적법한 소방 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고 싶다. 그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청장 등,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 이 손실보상 지급 절차 방법 조항에서 청장 등은 청장과 소방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계속 청장 등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청장 등은 청장과 시도지사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지? 그리고 날짜 잘 보시고 60일, 10일, 30일 요거 들어가 있는 거. 이미 기출이니까요. 그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5번. 안전원 정관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 갔을 때 밑에 가보면 목적 및 명칭 정관에 들어가 있고요. 주된 사무소의 수재지 들어가 있고요. 3번 재정 및 자산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산운영이 아니고 가보면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 그리고 회원과 임원, 직원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고요. 그죠? 뭐 다른 것들은 뭐 사업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6번 문제 볼까요, 우리? 완공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공사업자는 공사를 완공하면 본서에 완공검사를 받아야 되고, 공사감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로 완공검사 퉁칠 수 있다 그랬죠. 본서는 공사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공사업자가 대상물 일부분의 공사를 마친 경우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일부분에 대해 본서에게 완공검사 또는 부분 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 완공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부분. 본서는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자, 증명서 발급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서류에 관한 거는
뭘로 정하냐면 이걸 행안부령으로 정해요. 좀 어려운 문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 있는 1, 2, 3번 이런 것들 잘 보시고 4번에 가보면 이런 자세한 내용 발급이나 또는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1, 2, 3번이 맞다라는 것만 알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낸 거고요. 자,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 자, 공사업법상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공사가 도서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았을 때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시정 보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감리업자는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그 공사를 계속했을 때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반사항 보고서, 그러니까 이르는 거죠. 본서에게. 이를 수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5일이 아니고 3일이에요. 그래서 3일 이내에 위반사항 보고서를 내줄 수 있다. 그죠? 본서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감리업자가, 보세요.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본서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그거 왜 본서한테 왜 얘기했냐. 그냥 말로 하지. 그냥 본서한테 얘기하면 관계인도 귀찮아질 게 뻔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8번. 요거는 감리와 공사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친한 사람들끼리는 시공과 감리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거나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이거나 기업 집단 관계 다 안 돼요. 감리업자와 설계업, 이건 괜찮다. 감리업과 설계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9번. 소방기술자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지금 여기 갔을 때 소방기술자는 다른 자에게 경력수첩 빌려, 대여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2번,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안 되죠.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방기술자가 소방시설업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6시 이후 본인이 퇴근한 이후에 뭐 배달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들 알바로 배달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대리를 뛴다던가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또는 집에서 요즘은 이제 엔잡 시대라고 해가지고 뭐 투잡을 프리랜서 같은 거 이제 뛰면서 이제 본인의 역량을 좀 더 펼친다던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제외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근무 시간 외에는 상관없다라는 거. 영향액만 안 주면 돼요. 당연히 본업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네. 인정 자격수첩도 달력에 빌려주면 안 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당연히 잘할 수 있어야겠죠. 자, 10번. 제조소에 설치하는 5개 설비의 바닥 설치 기준이다. 설치 기준으로 옳게 짝져진 것은 바닥의 가장 낮은 부분에 뭐 설치해야 됩니까? 우리 집수 아닙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의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 집유 설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야죠. 그죠?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바닥의 둘레 높이 0.15m. 그죠? 요게 이제 제조소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 기준에요. 자, 11번. 위험물 안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할 때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한다. 2번 안반탱크 저장소는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되는 제조소 등에 포함이 되며 3번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은 정기검사. 그죠?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50만이라 그랬죠. 50만 리터 이상의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만 가능하다. 안전성능 시험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번. 근데 정기 검사는 아직 시험지에 나온 적 없어요. 기출에 나왔던 건 정기 점검이죠. 그죠? 근데 정기 검사도 한 번씩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적용 제외가 되는 대상물이 아닌 거 위험물법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3조에 가보면 적용 제외 기준이 있어요. 이 법은 항공기, 선박, 철도,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 선박, 철도. 항공기, 선박, 철도. 이런 데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은 적용을 하죠. 위험물법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번.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뭐 제외한다 뭐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쭉 갔을 때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의 허가를 받아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죠. 그죠?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 없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수지, 품수, 그죠? 또 지정수량까지. 이런 거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죠. 변경하고자 하는 날까지 받는 것도 아니고 변경 며칠 전까지,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뭐합니까? 신고하죠. 신고. 그죠? 군사목적일 땐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는 거고 또 군부대회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제조소 등의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땐 변경공사를 착구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서류 제출 생략할 수 있답니다. 국방에 관련된 시설이고 안보에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으로 충분히 답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4번 완공검사 신청 시기. 이송취급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라고 되어 있지만 만일 매설 배관이다라고 하면은 그 배관을 매설하기 전. 지하 탱크가 있으면 지하 탱크 매설 전. 전체 공사가 완료되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는 위험물 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이나 내압, 기밀 내압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면은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파괴시험이 아니고 무슨 시험? 비파괴시험. 맞습니까? 네, 요거 잘 보셔라. 다음 15번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수로 오른 것은 그럼 지금 숙박시설이 있답니다. 숙박시설. 그럼 결국 여기는 이제 침대가 있으면 침대수를 세줘야 되고 침대가 없으면 또 이제 바닥 면적을 3으로 나누거나 해서 꼭 종사자 수를 더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침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인용 침대 수가 20개, 2인용 침대 수가 20개, 그죠? 그리고 종업원의 수가 5명. 그럼 총 몇 명? 65명.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65가 맞나요? 40. 맞죠? 자,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뭐 계산 문제도 아닙니다. 그죠? 네, 너무 쉬운 문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지난번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16번째. 자, 연면적과 아파트. 우리가 종합점검 하루에 할 수 있는 것과 또 이제 작동점검 하루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이거 다시 정리하라 그랬죠. 종합점검 연면적 8,000, 작동 10,000. 그리고 세대수는 통일됐습니다. 몇 세대로요? 250세대로. 8,000에 250세대, 10,000에 250세대. 정답 몇 번? 1번. 그래서 제가 해설에 규칙 별표 4 넣어놨어요. 네. 정리하실 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17번 내진 기준이네요. 네, 내진 설비, 내진 설계를 꼭 소방시설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옥스몰이라고 말씀드렸죠? 옥스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갔을 때 여기 얘만 딱 들어가네요. 그래서 옥내, SP, 물분무 등 이렇게 3개가 들어가죠. 18번 시도지사가 관리업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 바로 취소 사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짓 부정 그리고 결격 사유 있을 거예요. 어딨죠? 여긴 없네요. 보기엔 없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대염. 다른 데는 다 영업 정지. 그죠? 6개월 이내에 영업 정지. 다음 19번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1번 청장은 형식 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우수품질 인증할 수 있죠. 근데 유효기간이 3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요. 그죠? 5년입니다. 5년. 자, 다음 20번 시설법상 용품에 포함되는 것을 옳게 설명한 것을 기억에서 비읍에서 모두 고르시오. 몇 개인가?
기억번, 소화기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연구는 제외한다. 원래 제외했었죠. 그래서 이거 제외하는 거 잘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니은번,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관창, 소화전, 그리고 호스.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산화탄소가 아니죠. 스프링클러죠. 스프링클러. 그리고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유수 제어 밸브, 그죠? 유수 제어 밸브, 유수 선택 밸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스관 선택 밸브. 맞습니까? 자, 그리고 디귿번에 가보면 이 지지대 다 어떻게 돼요? 포함이죠, 포함. 이거 제가 그냥 이 문제 하나로 정리하시라고 일부러 다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발수 중감은 누경, 가경 제대로 들어가 있죠. 오케이. 공기호흡기, 충전기 포함 제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비 전원이 내장된. 지금 맞는 게 기억, 리얼, 미음 3개밖에 없네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자, 연살은 제가 문제로 하나 그냥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로 한번 보시라고. 자, 연살을 설치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법적 기준이 판운창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 판운창인데 이것도 물류터미널만 해당이 된대요. 그 바닥 면적 합계가 몇 이상일 때만 해당이 되냐면 우리가 1천 이상일 때. 1천 이상일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하층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150인데 이게 학교일 땐 700으로 바뀌어요. 예전에 제가 자격증 강의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격증 강의 때는 이게 진짜 잘 나왔거든요. 근데 공무원 때는 아직 안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지하층 150. 근데 학교면 70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이죠. 3번. 자, 그리고 나서 22번. 화재 예방법상 보일러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하며, 경유 등유 등 액체 연료를 사용할 때 지금 연료 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을 둬야 하며, 본체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이어야 하고, 자, 요 화목 고체 연료일 때 연통 기준, 요게 다 몇 m였어요? 0.6m였잖아요. 0.5가 아닙니다. 다음, 요거는 37조 소방훈련 교육에 대한 내용에서 불시 소방훈련 교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 요게 딱 3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의기호노라고 해가지고 판매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거 제가 예전에도 수업 시간에 한번 잘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기호노, 불시 소방훈련 교육 대상. 24번. 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읽어보십시오. 밀집들 들어가 있었고, 그죠? 자, 여기가 보면 미흡한 지역 아니었죠? 없는 지역. 없는 지역. 기본적인 문제죠. 자, 25번. 화재 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장이 실시하거든요. 청장이 화재 발생 원인 및 연소 과정을 조사 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의 유발 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번. 소방청장은 화재 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고 소관기관의 장. 화재 안전 영향평가 심의에 구성 운영할 수 있고 1명 포함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저 여기 이제 화재 예방법 2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조, 21, 22조 보시면 화재 예방법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문제로라도 한 번도 나온 적 없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법규 강의를 좀 마쳤고요. 최대한 심플하게 간단하게 어차피 해설 프린트가 있으니까요. 네, 잘 정리를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좀 하십시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지쳤더라고요. 많이 지쳐있고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올지 되게 불안해하는데 법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 생각인데 요번에 어차피 20회차 문제 안에 제가 대부분의 이제 조항을 다 넣으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노력 중이고 최대한 중복되는 게 없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또 너무 안 나오는 거, 가능성 없는 것들은 괜히 넣어버리면 또 학생들 입장에서 혼란만 가중되는 거라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가능성 높은 걸로 제가 계속 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가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 수업 들으시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